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회성에 관련된 거를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보던지 간에 4년 전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전? 3년 전? 3년 전만 해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과거 채널을 버린 이유가 지금하고 맞지가 않아. 엄마들이 다 지금 미쳐버려가지고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채널 버렸고, 엄마들도 4년 전 영상들은 그냥 교수들이 그냥 해놓은 거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엄마들이 뭐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믿지 마세요. 지금 유아애들 엄마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은 중고등학교 엄마들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시절을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 생태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만들어가는 거야. 왜?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지금 엄청나게 다량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제 운해 활동 하려는 거 하면은 내가 얘기하는데 이제 DNA 따라 다른 건 있어. 근데 최소 100은 넘어.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경계선 지능을 태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책류가 같은 걸 안 했을 때, 안 했을 조건이야. 그러니까 집에 책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태생부터 이제 조금 예민하다거나 태생부터 좀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 책 들여놓고 뭐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더 악화가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36개, 최소 36개 이후부터라도 내가 하는 대로 하면은 최소 IQ 100 이상 찍어요. 이게 90하고 100하고 110하고는 똑같은 10 차이의 갭이 차이 나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세상 자체가. 80하고 90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은 IQ 90 이하로 떨어지면은 학습을 못 알아듣는 거는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책류가하고 영어하고 일어나고 이제 미쳐있는 특히 학군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들도 정상 상태가 아니야. 학군지가 원래 애들이 학교 들어가는 그 무렵부터 하는 건데 유아 시기, 특히 영아 시기는 건들지 않았었어. 그거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걸 영아 시기 애들 그냥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게 어린이집 6개월 던지기가 유행하잖아. 그러면서 뭐 사회성이 키워진다고 어떤 미친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기교 유튜버 중에 그거 얘기한 애가 있어.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그런가 보다 한 거지. 왜? 그거 하면 겁나 편하니까. 걔는 이제 조만간 외국으로 도망갈 거야. 그거를 얘기를 듣고 동시다발로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기 시작하고 엄마가 평안해야 아이 육아가 편하다, 잘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거기다 대고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서 엄마가 좀 편안해야 된다라고 개소리를 한번 했었어.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 애랑 뭘 같이 지내봤어야 뭘 알지. 그러니까는 그때 동시다발로 보내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 애들이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지. 어린이집 자체가 사회성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인데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것만 알아.
그리고 거기다가 책육아까지 같이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기심이 강해져. 그래서 자기보다 잘 만들고 자기보다 괜찮으면은 그거를 부시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남이 만든 것도 잘 만들면은 그걸 부시면서 다녀. 그런 애들이 한 두 명만, 10명 중에 두 명만 있어도 애들이 다 혼란 상태가 와. 멘붕 상태가 와. 그러면은 얘네들도 당하기 싫으니까 다른 애 걸 또 부시는 거야. 이런 완전히 그냥 혼동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타심이 그나마 조금 있는 아이들은 계속 당하게 되는 거지. 폭력을 배우는 데가 어린이집이야. 예전 어린이집하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달라요. 지금 어린이집 가면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 서로 다 떨어뜨려놔. 아, 뭔 그게 사회성이야.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협동하고 막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나이가 아니라고. 36개월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짝짝 시스템을 만들고 내 맘에 드는 애들하고만 놀고 나머지 애들은 안 놀고, 그 중에서 미디어 중국음 걸리고 책류가 했던 애들은 이기심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걸 괴롭히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어 버리니까 뭐해, 지가 다 못하니까는 정리정돈을 가르쳐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정리정돈 강박이 걸리고 청소 강박이 걸리고, 안 좋은 거라는 안 좋은 거는 싹 다 배워서 오는 데가 어린이집이야. 그린 애들이 그대로 어디를 가? 유치원을 가. 그러면은 가정보육을 하다가 유치원을 가면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치원 선생님들도 누굴 좋아해요? 일단 AI를 좋아해. 그리고 개파 5분 전이든 말든지 간에 정리정돈 하는 애들을 더 좋아해. 청소하는 애들을 더 좋아해. 인격 쓰레기라도 상관이 없어. 정리정돈 청소하는 애들 좋아해. 규칙을 잘 지키고 지시 수행을 잘 되는 애들 좋아해. 완전히 그냥 군대 시스템이 돼버렸어. 여기서 창의성 있는 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ADHD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지금 이 상태가 됐어.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지금 선생들, 유치원 선생들조차도 그래. 지금 20대는 초반이니까는 기센 엄마들, 맘충 엄마들 얘기만 먼저 들어. 30대 중반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행하는 정신 빠진 육아들,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야. 규칙교육 강요, 정리정돈 강요, 지시수행 강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앉아있게 하고 책만 읽히고, 야 이게 겁나 편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야.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각종 동화책 100개 정도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다 구현 동화를 해줬단 말이야. 몸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어 했어. 근데 지금은 앉혀놓고 책 읽혀. 앉혀놓고 TV를 보게 해. 이런 걸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들조차도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야.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편하게 그런 걸 바라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조차도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유치원 선생님들, 40대도 마찬가지, 편한 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유치원 선생님들도 게을러지고 있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규칙 교육 강요하고 지시 수행 강요하고 유일하게 자기가 말하는 거를 따르는, 평생 살면서 자기가 말하는 걸 따르는, 옛날보다는 더 잘 따르잖아요 요즘 애들이.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들도 자기가 얘기하면 다 따르는 거야. 거기서 또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거지. 특히 학군지 지역이나 학습식 유치원 선생님들, 영어, 영유 선생님들. 영어 유치원이 아니지. 거기는 학원이지, 학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성격 장애가 있고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을 하면은 애들이 다 인격 장애인이 돼요. 어차피 36개월 지나서 이런 학습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엄마 말을 안 들어. 선생님 말만 들어. 근데 선생님이 소시오패스야. 자기애스 인격 장애야. 그럼 애들도 그대로 자기애스 인격 장애가 되는 거야. 선생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차피 자기애스 인격 장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틀렸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 내가 왜 인격 장애라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잘못 보내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반 전체 아이들이 인격 장애가 돼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랬든 저랬든 집에서 가정보육을 해. 그러면 사회성을 어떻게 만들까? 36개월 이후에. 일단 36개월 이전에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사회성 지능이 아니라 자연 친화 지능이야. 동물원, 식물원, 관찰. 동물 관찰, 곤충 관찰. 그래서 그런 거를 키우면서 이런 거를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고 동물원, 식물원 다니면서 이런 곤충들을 보면서 많이 눈에 익혀놔야 돼. 개미를 보면 밟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관찰하는데 자연 친화 지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엄마가 벌레를 잡고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고 이런 것만 보잖아. 그러면은 얘는 모든 곤충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는 해충과 이충의 차이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해충이 아닌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36개월 지나서 너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어. 곤충도. 그러면은 그는 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너를 괴롭히거나 너를 아프게 하는 이런 곤충들은 해충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은 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지 않는 것들은 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해야 애들이 이타심이 생겨. 그리고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 자존심이 있어도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 자존감이 높아도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좀 달라요. 자존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잘하는 거에 한해서만 자신감이 있어. 내가 못하는 거는 아예 거들떠보질 않아. 근데 그거마저도 다른 사람한테 추격당하고 있으면은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고 욕을 하고 왕따를 시키려는 학폭 조장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1등, 2등이 아니라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 내가 리미트까지 올라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끝이 없는 최고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똑똑해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크닉도 높이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항상 스마일하고 인기가 좋아. 그러면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 주위로 친구들이 모이게끔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책류가를 하거나 역류를 하거나 미디어 중독 걸린 애들은 얘네들을 싫어해. 인기 좋은 애들을 싫어한단 말이야. 얘네들 때문에 내가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얘를 괴롭히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가다가 툭툭 건들고 그래. 이거를 책류가하고 역류 다녔던 애들이 언제부터 하냐면은 한 5살부터 시작을 해요. 가스라이팅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얘네들이. 학습지 유치원 다닌 애들이. 이걸 엄마들이 만들고 있는 거야 애들을. 근데 엄마들도 그걸 원해서 일부러 왕따를 시켜. 왜? 얘를 왕따 시키지 않으면은 자기 애가 친구가 없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쓰레기라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애들 왕따 시키는 것들이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엄마들이 시켜. 왜? 그 짓거리를 지네들도 고등학교 때 했거든. 자기 유행을 못 쫓아오면은 지네들도 왕따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 애를 시켜서 다른 애를 왕따를 시켜. 그 짓거리들을 지금 유아 애들 엄마들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엄마들이 그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36, 37, 38, 39, 40, 41짜리 엄마들이. 이 엄마들이 해놓은 거를 지금 엄마들이 지금 유아애들 엄마들이 그때 쫓아하는 거야. 그때 유아애들 엄마들이 그러니까 노산 말고 지금 정상적인 유아애들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당했거든. 그러니까는 당시 그때 나이 그러니까 지금 나이 37, 38, 39, 40, 41 이 엄마들이 했던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때 선배라 그러는 거지. 따르지 않으면은 당했어. 그래서 그때 학폭이 제일 심할 때가 그때 학폭 피해자는 누구야? 34, 35, 36. 이 엄마들이 학폭 피해자에서 최대 피해자. 그리고 지금 36개월 정상 나이에 키우는 그러니까 31, 32, 33, 34. 요 나이 때 엄마들은 진짜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런 학폭 문화, 은따 문화, 왕따 문화, 그리고 유행성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들은 지금 36개월 이전 엄마들이 최대 피해자야. 어쨌든 간에 사회성은 누구를 이렇게 막 짝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들, 운의 활동들 또는 대근육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애를 똑똑하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7살에 유치원을 가더라도 병설을 가더라도 애가 금방 적응을 하고 금방 인기 스타가 돼. 그리고 6살까지 아무도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뭐 키카드 개판이긴 하지만은 키카든 동네에 돌아다니든 아니면은 견문색을 넓혀줘.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퍼블릭 공간들을 많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들이 20년간 회사 생활을 많이 했어. 그 한 곳에서 했다고 사회성이 좋아? 아니잖아. 유치원을 간다고 사회성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간다고 사회성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끝나고 나서 그 외 활동에 애들이 자연스럽게 키카를 가서도 거기서도 잘 놀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잘 놀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그 기간 생활을 끝나고 잘 지냈을 때 얘네들로 사회성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간 생활을 안 하면은 평상시에 주변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부담감 없이 잘 어울리고 하면 돼. 절대 사회성에 대한 거는 36개월 전에는 절대 걱정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마. 오히려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게 되면 사회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와. 최대한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게 좋고 어린이집은 지금 방치형 육아하는 엄마들이 많이 보내고 미디어 증후군 걸리는 엄마들이 많이 보내. 그래서 오히려 거기를 보내게 되면 애들이 자기 거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해져. 왜? 옆에 있는 애들이 계속 부시기 때문에 뺏어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사회성 좋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야.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근데 맞벌이 부부가 아닌데도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사회성을 권한다? 이거는 엄마가 원했던 아빠가 원했던 지금 생태를 모르고 아이를 망치려고 보내는 거야. 아이를 망치려고. 어린이집에서 왜 계속 오라고 그래? 안 오면 망하거든. 어린이집 문 닫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와야 사회성이 키워진다고 구라 까고 있는 거예요. 망해. 아이 인생도 망하고, 아이 인격 완전히 그냥 파탄돼가지고 36개월부터 시작하는 거야. 사회성 다 떨어지고, 애가 성질이 진짜 더러워져요. 소유욕이 강해져. 뭘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밖에 안 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야. 지금 뭐 어린이집을 보내라 그거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진짜 멍청한 거야. 그 노인네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치맥기 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 며느리한테 야 어린이집 요즘 보내더라 뭐 하면은 그 노인네 조만간 치매 와.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런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라는 게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사회성이 아니야. 자, 사회성 한다고 사람들 모인다고 사회성 된다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찐따들이 있는데 찐따들 4명 있으면 거기서 사회성이 생겨요? 자기에서 인격장애 있는 애들이 4명 모이면 거기서 사회성이 생겨? 어? 정신병자들 4명 모여있는 그룹에 거기 있으면 사회성이 생겨? 어? 애들 학대하는 그룹에 있는 엄마들 있잖아. 카페들 많잖아. 어? 애들을 자기 소유물로 보고, 자기 인스타 챌린지의 도구물로 보고, 그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 카페에 지금. 거기 가면 사회성이 생겨? 사람들이 많은데 간다고 사회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만 만나면 사회성이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어울리는 게 사회성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사회성인데, 그런 게 이제 또 교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랑 반대되는 상황도, 이런 사람들도 내 걸로 끌고 모으는 거야. 봐봐.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에 완전 100%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정상이야. 이게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 계속. 지금 엄마들이 다 잘못되고 MZ 엄마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당시 MZ 초창기 시대가 그 1살, 2살 위 사람들하고 벽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조어를 만들고 그런 시대가 지금 37, 38, 39, 40, 41이란 말이야. 이때부터 지금 막 망해지고 있는 거야. 이제 애들 교육이. 제가 하는 교육이 완전 정반대인데 지금 한 명 한 명 모이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모이고 있잖아. 이런 거야. 설득을 시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입만 나불거리면서 나는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 걸 따르는 거야. 책이 1000권, 1500권 있던 사람들도 그거를 다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걱정했던 그런 아이들의 이상 증상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이상 증상이 있는 9명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야. 맨정신에 이런 정신병 걸린 애들하고 같은 반에서 같이 지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피할 수는 없어. 왜? 학교에 가면은 그 증상들이 있는 애들이 2배로 더 심해지거든. 학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건 더 충격이야. 맨정신에. 맨정신에 완전히 그냥 술이 떡된 애들 9명하고 같이 지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 9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이제 와중에 이제 술이 센 애들도 있고 술이 약해가지고 개파 5분 전 한 애도 있고 술이 완전 떡이 돼가지고 때리는 애들, 때려 부시는 애들, 던지는 애들, 술 취해서 울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맨정신에 그 꼴을 봐야 된다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맨정신에 이 꼴들을 보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 돌아보기 일부 직전이야. 솔직히 나 빼고는 진짜 99,999명이 지금 막 정신병이 걸리는 이런 문화를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도 포기했어. 강의 안 올리고 있잖아.
엄마들이 지금 다 미쳐가고 있으니까 아예 강의를 안 올려. 아우 나도 모르겠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거야. 어? 그냥 진료하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근데 안 할 수가 있나.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교수들도 이제 포기했어. 그나마 지금 소리 내는 사람들은 김북영 교수, 그 다음에 하정훈 교수, 그 다음에 청근아 교수, 조선미. 딱 이 사람뿐이 없어. 어차피 오은영은 지금 예능인 됐으니까 오은영 제외하고. 응? 이 사람들도 나중에 지치면은 안 하는 거야. 어머니들은 진짜 이 네 명의 교수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직까지 끈을 놓지 않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뱃사 같은 애는 그런 사람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하정운 채널 폭파시켜버렸잖아. 그런 사람들 얘기를 왜 듣냐고. 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이 육아 사단이 난 게 지금 뱃사가 원하는 대로 이 전국이 그 뱃사 육아가 돼버렸어. 근데 그 뱃사는 지금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하고 있잖아. 이게 뭐냐고. 육아 팬데믹을 만들어 놓고 얘 조만간 이제 해외로 도망간다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막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 개발 많이 하면서 똑똑해지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짝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 여러 개 잘하는 애들은 짝짝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내 짝이 있는데도 얘를 좋아해. 근데 얘 짝이 얘를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지. 왜? 얘가 떨어져 나가면 자기는 혼자 되니까. 이거를 이미 6살, 7살 때 경험을 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아니, 못 떨어져 나가게 얘를 잡아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이게 영유 출신들 아이들의 공통점이야. 어차피 책류가 하면 찐따가 돼가지고 그냥 혼자 있어. 책류가 있던 애들은. 그냥 점심시간이고 끝나고도 하루 종일 그냥 책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짝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관없는데 영유 출신 아이들. 얘네들이 가스라이팅부터 배워. 얘네들이 위험해. 얘네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유 출신들 엄마들도 상태가 안 좋아. 알거든. 자기 애가 짝이 없으면은 자기 애가 외톨이 되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는 자기의 짝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 짝이 알아서 딴 데 가려고 그러면은 그쪽 가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운의 활동을 해가지고 똑똑해진 애들. 얘를 단체로 모여가지고, 용용 출신은 그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애를 왕따를 시켜. 엄마들이 그 짓거리 한다니까, 영유 출신 엄마들이. 이런 상황이야. 예, 그거는 이제 일단 학교 가서 문제고, 지금 당장은 영유아 아이들 엄마들, 딴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야. 일단은 그렇다고 같이 애들을 찐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정상적인 육아를 해. 아이들 자존감 북돋아주고 많은 운의 활동을 하면서 똑똑하게 만들어. 그 미친 짓거리 하는 거 1학년, 2학년만 버텨. 그러면 3학년부터는 어차피 그 찐따들 엄마들은 다 도망가요. 영유 출신 엄마들 다 해외 유학 가고 아니면 지방으로 도망가고 인터내셔널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아니면 지방 하여튼 다른 데로 다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학년 이후부터 다시 재구성이 돼요. 그리고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구석이 3학년부터 되니까 1, 2학년만 어떻게든 버텨. 내가 하려는 운의 활동 해가지고 애를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죽으나 사나 1, 2학년만 버텨. 그러면 3학년부터는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어차피 자기 애를 찐따처럼 키운 엄마들은 다 도망가. 그러든지 아니면은 국공립으로, 이제 국공립이 이제 이런 찐따들 집합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떠하든 사립을 가.
아, 근데 옛날에 사립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 사립을 가서 영어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나마 덜 하거든, 사립이. 영유 출신들이 있는데, 그나마 좀 멀쩡한 영유 애들이 있어. 국공립에 가는 애들은 영유 갔다가 망가진 애들이 잔뜩 모여 있는 데고, 사립은 그나마 멀쩡해.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다가 사립도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는 살짝 컨트롤을 해. 그나마 국공립보단 나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일단 사립을 가고 사립 가서 영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체능 활동 위주로 많이 하고 그래서 2학년까지만 버텨. 그러면 3학년부터는 재구성돼요. 그러면은 다시 정상화가 돼. 그러면서 얘가 인기 스타가 돼요. 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일단은 유아 시기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찐따 같은 애들 만나봐야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걸 카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키카든 동네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 아이랑 좀 맞는 이런 애들 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 부탁인데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채널이 10,000명만 되면은 내가 지역 모임 만들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어. 나도 내 채널이 좀 세지면은 지역 모임 만들고 나도 가끔씩 거기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런 지역 모임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버스 있잖아. 버스에 애들 태워가지고 한 네 가족 정도, 네 가족, 다섯 가족 그렇게 해서 가족 모임 해가지고 엄마들이라고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내가 지금 19인승이거든? 내 자리 빼고 18인승이니까 한 18명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짝에서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엄마들끼리 그래서 이제 뭐 계곡을 간다든지 어디 모임을 간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내가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할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내가 무료는 안 돼. 내가 기름값도 들고 내가 하루 일당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마들끼리 걷어서 뭐 개인당 뭐한 이제 4만 원씩 하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받고 해줄게. 내가 또 무료로 해준다면 엄마들 부담스러워서 안 돼. 또 다 부담 갖더라고. 그러니까 어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이제 엄마들이 계획을 다 잡아놔. 그리고 내가 모임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엄마들끼리 그런 그룹 채빵을 따로 또 만든 다음에 그 지역 모임 채빵을 따로 만들어. 아니면 내가 채빵을 내가 따로따로 해줄 테니까는 그런 거를 만든 다음에 어 만약에 이틀 3일에 걸쳐서 하면 내가 거기서 2박 3일 자면 되거든. 그러면은 그 차 끌고 내가 2박 3일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뭐 다 합쳐서 뭐 갯벌 체험을 간다든지 또 다 합쳐가지고 지역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는 한 6개월만 좀 참아봐. 그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좀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사회성 키워도 상관이 없어. 알죠? 조금만 좀 참아봐요. 6개월만. 그래서 내 거 구독자가 한 5,000명만 넘으면은 내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시기상조야. 그래서 내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하는 활동에 충실하세요. 그거만 하세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사회성 관련돼서는 일단은 다른 거 말고 다른 찐따 애들 만나고 이러는 게 사회성이 아니고 또 어린이집 보내면은 무조건 사회성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좀 기다려 줘봐요.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모임 시작을 할 거예요. 카페도 만들고 지역 모임 시작하고 엄마들끼리 야유회 즐기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그런 거는 알아서 하세요. 어,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만나서 즐기고 놀고 그때 나이 상관없이 그런 애들끼리도 친구를 만들어주면은 또 알아? 얘네들끼리 또 평생 갈지? 그렇잖아. 같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는 애들끼리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진짜 친구들을. 그래서 어차피 기간은 헤어지면 끝이지만은 그런 친구들 우리 동창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살고 있지만은 동창회 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곳에 모이잖아. 그런 게 진짜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를 만들어 주라는 거야.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잖아. 아시겠죠? 사회성은 그런 거야.
제가 엄마들하고 지금 이런 인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회성이야.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 지금 당장 아프고 그럴 때, 지금 단톡방에서도 지금 수학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각각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약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아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지금 다 해주시고 있거든. 그분하고 또 연이 되면은 내가 물어보면은 그분이 또 아 지금 아플 때 무슨 약 먹어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 좀 보내주세요. 그럼 엄마들이 안 보내줄 것 같아? 보내줘. 그동안 도움을 받았으니까는 내 거 주소 알려주면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동안 쓰던 거 왕창 보내주지? 듀플러가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소만 해가 딱 하면은 벌써 듀플러가 몇만 개는 될 거야. 그치? 다 쓰던 거 보내주고, 유모차 같은 경우도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안 쓰면은. 우리가 당장 쓸 거면은. 음. 그다가 만약에 남는 거 있으면은 나도 기간에 같은 걸 만약에 하면은 또 거기서 또 필요한 애들 또 나눔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시스템을 나는 좀 만들려고 해요. 나중에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기간을 만약에 운영을 하면은 나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쓰다가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엄마들 단체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한 엄마들한테 이렇게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중개 시스템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무료 나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하려고 생각 중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좋지 않아? 그런 것들이 다 사회성이야. 어떤 네트워크를 진짜로 내가 엄마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중간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어, A라는 엄마랑 B라는 엄마랑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 내가 전파해가지고 내가 돈이 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엄마랑 B라는 엄마를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게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뭐 도움이 조금 됐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좀 잘 알아듣고, 못해도 옆집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찐따 같은 애들을 만들지는 말자 이거야, 나는. 일단은. 그리고, 똑똑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자 이거지.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아시겠죠?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